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나라가 드디어 멸망하게 되는 신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의 혁명은 중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황제가 지배를 하는 황제 지배 체제였다면 이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황제가 없는 공화정이 성립이 됩니다. 드디어 중국에도 공화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나라는 개혁 정책을 실시하면서 외부에 특히 일본에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청나라에 있었던 지식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근대적인 성격을 가진 지식인 계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청나라에 등을 돌리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 만주에 러시아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세력들이 자신네들이 군대를 빼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에 있던 청나라의 유학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이 세력들을 지원을 해줬던 게 아니고요. 이 세력들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인들은 청나라에 등을 돌리게 되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새로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이 이제 주인이 된 국가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순원을 중심으로 한 흥중회와 화흥회 그리고 광복회가 합쳐져서 중국 동맹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민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민족을 중시한 거여서 자기네들이 한족이잖아요. 이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우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없애버리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민족주의고요. 민권주의는 전제 지배 체제인 이 청왕조를 무너뜨리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주의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중국 동맹회는 혁명의 단계를 설정을 했어요. 너무 처음부터 수준 높은 그런 혁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혁명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군법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약법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헌법입니다. 군법은 말 그대로 군인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고요. 약법은 이제 지방자치적으로 이제 조금씩 실시하자는 얘기였고, 헌법은 이제 최종 단계, 최종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의 법으로 이제 다스리자라는 게 헌법 단계예요. 이렇게 이제 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 청나라의 철도 국유화에 반대를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정개혁 마지막에 막판에 순친왕이 섭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청나라를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전제 정치를 다시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철도를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많은 신사층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신사층들이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되는데요. 이 철도 국유화에 반대해서 사천 지역에서 먼저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조에서는 신군을 보내는데 이 신군들이 제대로 진압하지 않았고요. 그 봉기가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봉기 세력이 커지니까 청조에서는 제대로 이제 진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시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이 진압을 맡기게 되는데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기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어서 지금 딱 상황을 보아하니 청나라에 붙는 것보다 혁명 세력에 붙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세력과 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총통 자리에 앉혀주면 혁명을 진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딜이 성립이 돼서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이 혁명 세력에 의해서 청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중국의 역사는 황제 지배 체제에서 공화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원래 북경이었어요. 그래서 북경에다가 정부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혁명 세력의 근거지는 남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딜 조건 중에 하나가 남경에다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위안스카이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북경에다가 마음대로 정부를 구성을 해버려요. 이렇게 이제 위안스카이가 자기가 권력을 좀 차지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위안스카이의 권력을 좀 억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혁명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혁명은 황제 지배 체제를 벗어나려고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황제 지배 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 혁명 세력들은 임시 약법을 제정을 해서 황제 지배 체제가 되지 않게 권력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참의원에다가 권한을 강화시키는 책임 내각제적인 성격의 의회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자신이 황제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중국의 첫 번째 공화국인 중화민국은요, 일대 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안스카이는 자신이 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본인이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정했던 임시약법을 수정해서 총통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에서 이를 반대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위안스카이는 이 국민당을 아예 해산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의회는 일정 이상의 그 사람의 수가 있어야 투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갈 텐데, 아니 국민당 자체를 해체를 시켜버리니까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었고요. 이 의회를 대신할 자문기구로 정치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법을 가서는 이 총통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것을 명문화시켜버려요. 아예 글로 빼박으로 딱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대총통 선거법 수정안에서는 총통의 임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이 총통의 권한을 더욱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재운동이라는 자신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제재운동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이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호국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성들이 독립적으로 자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위안스카이가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엔 죽게 되어 이 원세계 사후에 원세계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중국은 군벌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청나라 황제 지배 체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공화 시대로 들어서는 데까지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던 오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